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치매라더니 멀쩡하게 골프 치는 전두환 씨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5월 단체는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한 전 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우종훈 기자입니다. 어제 강원도의 한 골프장의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정확하게 공을 달려보내기 위해 연습 스윙을 합니다. 그러더니 정확히 공을 때려냅니다. 골프 치는 전두환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정의당 부대표가 다가가 5.18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계획이 임 부대표가 발포 책임과 광주 학살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도 전두환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부정합니다. 발포 명령 안 내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줄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 당시 재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골프를 치고 추징금은 왜 안 내는지 다그치자 전두환은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납니다. 광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나는 광주 시민 학살하고 관계없어. 광주 학살 주범 전두환은 사죄하라. 영상을 촬영한 이만솔 부대표는 전두환이 재판에 출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그 연령대보다도 훨씬 더 그 기력이 넘치고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두환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여전히 알츠하이머 때문에 법정 출석은 불가능하다며 골프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게 그냥 기억을 못 하세요. 아마 잘은 몰라도 어저께 그 골프 치시는 것도 골프장 떠나시는 순간에 골프 치시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5월 단체는 전두환이 광주 시민과 사법부를 우롱했다면서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며 재판부가 전두환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전두환 씨를 반드시 출석시켜서 재판을 하라. 그리고 만약에 거부하면 혹은 거짓말로 또 속이면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강원도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 전두환 씨에 대해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화면으로 보면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두환 씨는 건강을 핑계 삼아서 재판을 질질 끌어왔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이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전두환 광주 재판을 한마디로 하면 시간 끌기였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문제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고 지난해 5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래 4차례나 재판을 연기시켰습니다.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이유였는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6일 골프를 즐기던 전두환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핑계는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광주지법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고 올해 3월 법정에 마지못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남긴 이 한마디.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래. 광주시 이후 광주지법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재판이 열렸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20여 명이 출석해 당시를 증언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 간호실습생부터 위에서 아래로 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쐈어요. 누가 봐도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탕탕탕 쏜 겁니까? 따다다다 쐈죠. 따다다다. 고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을 보았다는 천주교 신자까지 나섰습니다. 조비오 신부님 마침 나오면서 버스코 총무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2번이나 그 소리가 나면서 빨간 불빛이 밑으로 난사하면서 당시 육군 탄약관리 하사까지 나서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직접 한 4통 정도 내줬으니까 다 알고. 그럼 제가 또 그때 은물지하고 그 탄약 나갔던 그 기록을 한 5장 이상 썼어요. 하지만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단 한 발의 헬기 사격도 없었다며 혐의를 아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바람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정말 광주에서 헬기가 단 한 발의 총을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그걸 모두 밝히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전두환 측 증인으로 헬기 조종사 5명이 출석할 예정인데
5.18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내용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두환 측 증인 신문이 끝나면 한두 번의 재판을 더 거친 다음 내년 1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 재판에 못 나오겠다던 전두환의 주장이 이번 골프장 영상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 어느덧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이계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벅찬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5.18 유가족을 끌어안고 연신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의 모습은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약속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좌절됐지만 대통령은 2년 차인 올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후를 희망의 오후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광주 전남이 약속했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임기 2년 반 동안 가시화됐습니다.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 설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착공을 눈앞에 뒀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등 광주 전남 대선 공약 평균 이행률은 현재까지 80%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서 본격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혁신도시가 이제 잘 발전할 수 있으려면은 추가 이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죠.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고위직에 지역 출신을 등용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졌습니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과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상당수 공약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속도를 내주길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입동인 오늘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이 많았는데요. 이번 추위는 토요일인 내일이면 끝나겠지만 다음 주 수능 시험일에 또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하루 새 시민들의 옷차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꺼운 겨울 외투가 등장했고 목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감싼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람 많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추워진다길래 두껍게 입고 나왔더니 저는 온도가 지금 착장에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옷도 따뜻하게 입었고요. 목도리도 처음으로 내서 했어요. 절기 입동인 오늘 광주 전남의 수은주가 큰 폭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광주의 최저기온은 4.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졌고 한평 월야는 영하 1.7도, 곡성은 영하 1.4도 등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새벽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곳 광주지방기상청 관측 장소에서 첫 서리가 관측됐는데요. 작년보다는 7일 늦었고 평년 기준으로는 4일 늦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반짝 추위는 토요일인 내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들겠지만 추위가 물러간 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밤이면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수능 시험일인 다음 주 목요일 입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최저기온은 4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매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사 등 수십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매점입니다.
건물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매점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18분쯤. 연기가 난 것을 어떤 여학생이 어디서 보고서 여기다 알려줬어요. 이 불로 쉬는 시간에 매점을 찾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도 5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와 매점 직원이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고 불은 매점 건물 외벽 10제곱미터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응급실 직원하고 우리 교사분이 와서 이걸 껐죠. 그런 소화기를 가지고 직접 껐죠. 매점 건물은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초동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매점 건물 옆에 떨어진 담뱃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대낮 광주 도시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특급 호텔 2층 사우나에서 불이 나 여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과 직원 등 수십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남자 사우나 일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 상수도본부가 해당 지역의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남구 주월동과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악취와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된 이후 긴급 점검을 거쳐 수돗물을 정상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월초등학교와 화정중학교 등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방차 등을 동원해 긴급 급수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신축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완선차 양산을 위한 공장 신축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올해 토건 시공 능력 평가액 10위인의 건설사와 자동차 공장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